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당 최말단 책임자들이 모인 세포 비서대회 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급 당 조직들, 전 당의 세포 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전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이날 전진도상에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은 순탄치 않다. 이런 식으로 현 상황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미국이라든지 대북제 해제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중국의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겠다.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이런 말 한 거죠. 그러면서 김정은은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오직 수백만 노동당원들 특히는 수십만 당 세포 비서 동지들의 심장을 믿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이어서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적지 않고 새로운 세대들의 사상 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세포들은 청년 교양 문제를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에 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더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소탕전해로 군중을 조직 발동하는 데서 당 세포들이 응당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겠다. 이렇게 말을 밝힌 겁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꺼내던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는 1994년 김일성 사망 후에 나라의 경제 사정이 극히 어려워지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김정일이 내놓은 당적인 구호입니다. 1996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제시가 된 거죠. 통일부가 펴낸 이 북한 정보 포털을 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는 1938년 말부터 1939년 초에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발치산이 만주에서 혹한과 굶주림을 겪으며 일본군의 토벌 작전을 피해 100여일간 행군한 데서 유래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고난의 행군은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은 방금 말씀드렸던 김일성의 빨치산 시절인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중국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이 압록강 연안 국경 일대로 행군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956년 8월 종파 사건 전후부터 천리마 운동이 전개되는 시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1996년 신년사를 통해 제시됐던 제 세 번째 고난의 행군은 지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에서 발생했던 대기근과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적 이탈을 막으며 주민들의 희생과 김정은에 대한 이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시된 겁니다. 사실상 이게 북한으로서는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이죠. 자, 이 시기를 전후해 가지고 산업이 붕괴되고 배급이 중단됐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장마당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존과 생활을 꾸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단주의 의식과 주체 사상으로 무장했던 이 사회주의적 가치관들이 뿌리채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확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에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아사자 숫자는 유엔 인구 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우리 통계청의 추계로는 한 33만 명 정도가 죽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통계청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 이 경제난에 의해서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사망한 인구를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일본 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타의 평양 특파원을 지냈던 하갸와라 료의 저서가 있습니다. 김정일의 숨겨진 전쟁. 이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300만 명이다. 이런 설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사실상 이 북한 역사상 4번째의 고난의 행군을 이번에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3번째 고난의 행군 당시에 비사회주의적 행태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교훈 삼아서 이 반사회주의적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이탈, 또 젊은 세대들의 반 김정은 사상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라, 이런 지시를 이번에 내린 겁니다. 이번 김정은이 이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자리가 바로 북한 노동당의 최말단 조직인 당세포대회라는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비서는 그야말로 북한 공산당의 최말단 조직 책임자들입니다. 이들을 앞세워가지고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사회적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부 기강을 다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타개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이들에게 당세포과학 10가지를 짚으면서 이 사상교육과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문에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이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분석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절규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요? 하고 2월 11일자에서 자세히 보도를 했었고요. 또 위기자초한 북한 김정은 생적 북한 3월 5일자에서도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석 기사들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고난의 행군과 견줄 만한 비참한 시기에 맞닥뜨려 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 그대로 북한은 이미 고난의 행군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은 김정은도 이미 지난 2월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바 있었죠. 그러면서도 지난번 고난의 행군 시기를 교훈 삼아서 장마당이 더 이상 확대되거나 개인들의 이익 치부 수단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이 개인들의 장마당 운영과 소유를 금지하고 모든 거래를 당국의 관리하에 두라고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 전쟁 선포한 건데 이것과 맞물려 있는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당세포대회에서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것도 결국 그만큼 북한이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1990년대 이 고난의 행군 때는 이 북한 주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끼와 양은 다 죽었고 고양이와 승냥이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이 이제 이미 중단되었음에도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다고 개인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당국의 말만 듣고 그대로 따랐던 이들은 다 굶어 죽었지만 살기 위해서 상부의 지시도 어기고 장사를 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본격적으로 장마당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배경에서 김정은은 또다시 장마당 통제 조치를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럼에도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는 북한 주민들을 세포 조직들이 막아서라는 지시를 이번에 또 내린 겁니다. 사실 이번 고난의 행군이 더욱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미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맛을 봤고요. 또 자신들보다 훨씬 잘 사는 중국의 맛도 이미 볼 만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하면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북한에서 장사를 할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북한 내에서 팔고 살 물건을 내놓는다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수단이 없는 주민들은 과연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이번 고난의 행군은 김정은의 로드맵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김정은도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지난해 10월 10일에 열병식에서 눈물을 보인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김정은이 결국 고난의 행군을 선포하게 된 이유는, 또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입니다. 북한은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랬습니다. 그래야지 또다시 미북 정상회담도 열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만나다 보면 북한도 살 길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패했습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게 있어서 미국 민주당 정권은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트럼프 때하고는 다르게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은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김정은에게 엄청난 좌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바라던 로드맵에서 한참 벗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변심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이 밀착한 듯 보이죠.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알래스카 미중 2+2 회담에서 드러났습니다만 중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북한을 포기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 아마 그럴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중국이 미국 밉다고 그러면서 북한하고 더욱더 밀착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대북 제재 자체를 없던 걸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이 과감하게 대북 제재를 털어버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헛꿈이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화끈한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국의 계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는 7월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열병식이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도 중국이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배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의 틀을 깬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역시 김정은의 로드맵에는 없었던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 역시 김정은의 로드맵에는 애당초 없었던 아젠다죠.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은 김정은에게 있어서 사실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이걸 너무나도 잘 활용해가지고 주민 통제에 써먹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동도 막았고 특히 국경 봉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이탈도 막았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고난의 행군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결코 국경 봉쇄를 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중국으로의 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북한 주민들의 국경 이탈입니다. 아마도 이번 고난의 행군 때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을 이탈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 주민들 수천 명이라도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면 당장 엄청난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 자체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리고 외세의 개입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할 것이고요.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 국경 인근 지역의 주민들 이동부터 철저하게 막을 겁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코로나 핑계를 댈 겁니다. 수단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하고 연계가 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설득해서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유도해 보겠다 이런 말들 하는데 그거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이미 자본주의의 맛을 웬만큼 본 북한 주민들입니다. 알 것은 또 웬만큼 다 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마당을 통해 남한을 포함해서 외부 소식들도 상당히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에 묵묵히 순응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건 오판 중에 오판일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결코 제4차 고난의 행군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김정은 정권을 향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부를 전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을 결사옹위할 시위 진압부대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1월 중순의 일입니다. 김정은을 호위하는 당중앙위원회 호위처가 있고 국무위원회 경위국이 있죠. 또 호위부가 있죠. 호위사령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부대가 엄연하게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주민들의 불만을 감시하고 이들의 분출을 막기 위한 시위 진압부대를 또 만든 겁니다. 다 이건 뭐냐? 북한 주민들의 목숨을 건 반발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미죠. 북한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카드는 북한 탈출입니다. 북한을 벗어나가지고 중국으로 도피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북한에 있는 것보다는 살아갈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여기에도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경에 접근하는 자는 지히 고하를 막론하고 발포하도록 이미 철저한 지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딱 이겁니다. 그저 하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이건 비극이죠. 지옥의 삶일 겁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북한 땅을 비통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김정은의 고난행군 선포는 슬퍼하고 통곡할 북한 주민들의 한 맺힌 울음소리하고 겹치게 만듭니다. 주여 북한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오늘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